안녕하십니까. 이재용의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을 얘기할 때 국회에서 이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 아이고, 아닙니다. 저보다 더 바쁘시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수신료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네네.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 결합징수, 그러니까 전기세와 예. 전기료와 같이 결합해서 한꺼번에 징수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죠. 예. 근데 이제 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적극 주장을 하셨는데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 민주당 지금 현재 야당 민주당이나 그 진보 시민단체들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느낌이 와 닿을 겁니다. 지금은 마치 그 민주당에서는 우리 보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보고 방송 장악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2014년에 벌써 주장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리징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박주민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해가지고 분리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그 진보 좌파들의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분리징수해야 된다고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신료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떠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문재인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 보면은 그때 청와대 그 게시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21만 3천 명이 그때 분리징수해야 된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온 그 사항입니다. 그때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자기들이 한 주장입니다.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요. 일단은 그 민주당이나 좌파 시민단체도 2014년, 17년, 19년 다 그렇게 주장해 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요사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 아닙니까?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여론도 보면은 그 분리징수. 분리징수가 뭐 적게 놓인 여론조사는 한 60% 좀 넘게 나오고요. 조금 많이 나오는 건 한 8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다음에 아예 폐지해야 된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데도 최근에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5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대다수가 분리징수나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용산 대통령실 거기에도 여러 어떤 국민 참여 토론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7%, 96.5%가 분리징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6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거의 97%가 분리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근데 지금 겁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전에는 또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이제 방송의 어떤 행태라고 표현할까요? 뭐 거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지금 방송에 어느 어떤 편파 방송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만큼 편파 방송이 도를 넘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옛날에 저 MBC 있어봤지 않습니까? MBC를 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위에 상층부, 사장, 부사장, 뭐 본부장 이런 분은 우리가 정권 때 봤을 때는 우리 쪽에 사람들이 뭐 일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당수. 그런데 밑에는 전부 민노총 노조들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밑에도 장악한 데다가 위에까지 100%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건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파 방송이 도를 넘치는 경우도 없었고 그때는 그 문재인 정권이라 그랬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수신료를 받는 방송이 이렇게 편파 방송해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2018년에 MBC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잘 아시잖아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 방송의 행태 이거 말고도 그 지금 전체 이렇게 방송의 분위기, 예, 예.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다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왜 보지도 않는 수신료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요사이 보면은 넷플릭스, 또 유튜버 요걸로 보고 또 다른 OTT 뭐 여러 다른 OTT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걸로 단적인 걸 표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KBS 같은 경우는 예전에 9시 뉴스 시청률이 한 20%, 25%, 많을 때는 30%까지 올라요. 지금은 5%, 7%입니다. 완전히 3분의 1, 4분의 1로 격감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광고를 또 6천억, 7천억 나오던 게 지금 2천억 수준입니다. 그게 결국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KBS 안 본다. 볼 이유도 없다. 정보도 없다. 그런데 왜 정기로에 이거는 강제로 이렇게 세금같이 내야 되냐.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죠. 이게 지금 이제 방송 환경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분리징수를 하면 내가 내고 싶은 사람들은 내고 아닌 사람들은 난 내기 싫다 하는 네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국민의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우리보다 나가는 선진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영국의 BBC 지금 수신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8년부터 수신료 폐지합니다. 국민은 수신료 못 받겠다. 그 다음에 불란스도 작년에 수신료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본도 수신료 10% 인하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전기세에다가 병합해서 신고하느냐? 아닙니다. NHK에서 직접 징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도 60% 이상 걷습니다. 공정하고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편파성이고 볼 정보도 없고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근데 수신료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1년에 7절.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그 KBS의 방만 경영도 지적을 하셨던데 네네. 어떤 쪽에서 그렇습니까? 그 MBC도 비슷한 행태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요. 우선 이 인건비 보시면은 51% KBS가 한 4,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400명, 한 51% 정도가 1억 이상, 억대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연봉만 쳐서 그렇지 기타 비용, 기타까지 치면은 후생복지 다 치면 60% 이상, 60%가 넘을 겁니다. 아마 억대 이상이. 그리고 올해만 해도 1분기에 425억 적자 났습니다. 1년은 얼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KBS 4,600명 중에 1,500명이 무보직에 있습니다. 무보직. 별로 일할 것도 없는 창고에 같이 있다가 온 데 가도 다 억대 그걸 주니 이런 KBS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KBS 사장부터 부사장, 본부장, 상당수 간부들 전부 다가 민노총 출신이니까 경영에 문외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경영의 문외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경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시청률은 떨어지죠. 좋은 드라마 못 만들죠. 좋은 드라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딴 데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후 외환이 완전히 겹쳐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죠. 저도 거기에다가 뭐 편파까지 하니까 방송사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보직 간부가 있고 보직이 없는 없는 간부가 간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장이고 뭐 부국장이고 국장이고 이래도 보직국장이 있고 보직이 아닌 평사원급 국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MBC에 지난번 2017년 그 했을 때 88명이 이 진미에 그에서 그걸 받아가요. 88명이 지금 창고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더 잘 나갔던 우리 그 아나운서 같은 분들, 본부장 했던 분들을 저 창고에 박아놓고 근데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전에도 그랬잖아. 전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예. 몇 명 안 됐는데 그때 난리 쳤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권 잡고 88명을 무더기로 그냥 갖다 뺐지. 예, 그때 보도국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타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중에 한 20분은 옷을 벗었고 예. 66명 아직도 창고라든지 예. 전혀 가지 않는 예. 남이 보지 않는 이런 장소에서 진짜 허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전에도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출 뭐 네네. 이런 문제도 네네. 아 사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보도가 돼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지금 정말 민주당 네. 또 그쪽 계열에 있는 진보 좌파들, 좌파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괴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우병 그것도 MBC 일이었기 때문에. 내송송 구멍 탁 해가지고 강우병을 먹으면 내가 그냥 그렇습니다. 구멍이 완전히 생겨서 내가 숭숭 터진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MB 정권 초기에 있었던 예, 예. 거죠. 예. 사드 전자파에 튀겨서 성주 참외 먹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에 튀겨서 죽는 네. 어떤 개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슷한 걸 지금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쪽에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가의 어떤 그 식견에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전문가의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저 소관입니다. 예. 그걸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쿠시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미 오염수가 처리도 안 돼. 지금은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처리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런 처리도 없는 완전히 폐오염수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이미 다 태평양에 방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평양에 방출된 것이 우리나라에 감지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감지기에 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예전하고 또 그 이후에 영향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 보고 마시라고. 우리가 그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하수처리를 전부 정제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면 그걸 정제해서 바닷물로 내리보냅니다. 그렇죠. 예. 하수처리장 물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가 있는데 그걸 내려보내도 큰 지구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고 먹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것은 1급수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에 전혀 대답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그 민주당 애들은 그렇게 좋은 물이면 저 땅에다 붓지 왜? 그렇죠. 예. 그렇게. 땅에다 부어도 그 많은 양을 예. 붓기도 어렵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땅에 부어도 땅에서 물이 흘러서 해양으로 좀 오래 걸릴 뿐이고 루트가 다른 루트일 뿐이지 바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닌 우리 자연의 어떤 방사선, 자연의 어떤 삼중수소, 자연의 어떤 세슘 이런 거와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중국은 우리 연안에 58개의 원자력, 지금 55개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고 그건 55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다 배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 IAEA 기준, 세계 과학기가 인정하는 기준, 거기에 맞춰서 정말 괴담을 안 퍼뜨렸으면 좋겠다. 실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인데 네네.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언론이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죠. 예. 또 최근에는 뭐 어느 저 방송 보니까 예. 천연 우리 소금 예. 소금 사재기. 소금 사재기 예. 마치 여기에 그 있다. 그리고 무슨 그 수산물 시장에 예, 해초류 예. 아마 그 삼중수소 나머지 뭐 세슘, 스트론튬 이런 다양한 그 오염물은 알프스라는 장치에 의해서 그거는 다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 제거될 때까지 2번, 3번, 뭐 100번이라도 돌려서 그는 기준치 이하로 나갑니다. 자, 그게 안 나가는 것이 삼중수소인데요. 네. 삼중수소는 나갈 수가 없는 게 저기할 수가 없는 게 H2O가 물 아닙니까? 네. 이 H2 요 안에 삼중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 속에 삼중수소가 있는 기기 때문에 그걸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하고 똑같은 건데요, 뭐. 근데 그 물을 더 희석시켜 가지고 뭐 일본에서 그 1년에 그 지금 그쪽에서 1년에 그 지금 총 돼 있는 게 삼중수소 한 2g 정도 된다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에 내리는 빗물이 5g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적 근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어떤 괴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성을 언론에서 자꾸 부각시키고 있다. 네네. 이게 우려할 만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언론의 중립성, 네. 그 언론의 바른 길을 위해서 중립성, 예. 객관성, 예. 과학성 예. 그걸 가지고 국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조그마한 어떤 지엽적인 거 마치 자기의 정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님 주관해서 요즘에 세미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미나 많이 합니다. 언론 관련해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이른 아침에는 또 이제 동네에서 네. 예?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으시니까 예. 내년에 총선도 있고 예. 부지런히 또 다니시더라고요. 예. 하루가 뭐 24시간이 모자르겠어요. 뭐 저 코로나 때문에 좀 예. 안 다녔었는데요.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계속 다녔습니다. 예. 물론 현장에 답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현장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평, 불만 또 이런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지역구에서 또 우리 국민들 만나면 여러 가지로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제발 싸우지 말라. 여야 다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제발 싸우지 말고 좀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좀 세게 해라. 여당 보고 좀 세게 하랍니다. 뭐 세게 해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국민을 이해한다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해라. 그 세비 아깝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원님 전에 서초구청장 하실 때 네네. 그때 상황실에 뭐 이제 비 오고 이러는 거 대비해서 쫙 만들어 놓으시고 25시 센터.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 불러서 그거 한번 구경시켜 주셨잖아요. 그때도 참 열심히 일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거의 시스템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재천이나 방배천이나 이런 데다 그걸 해서 이게 수위가 높아서 그 어떤 홍수에 있으면 바로 경보를 울려서 한다든지 또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독거노인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개념을 한다든지 또 기타 그 신호등 뭐 이런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는 그걸 설치해 가지고 전체든 그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5시 그러니까 24시간이지만은 25시간 서초구 전체를 감시 정찰 뭐 이런 걸 한다는 차원에서 25시 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죠.
국회의원이 더 괜찮으세요? 지자체장 할 때가 더 괜찮으세요? 많은 사람이 그걸 묻더라고요. 예. 자, 구청장의 경우는 이제 구민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6천억의 예산과 네. 한 1,500명 이상 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병력이 다 예, 실병력이 있으니까 또 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입밖에 없잖아요. 이제 법안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렇군요. 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또 구청장은 구 간내만 해당되고 국회의원은 또 나라 전체에 해당되니까 아무래도 보는 폭이 국회의원이 좀 넓은 서로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다. 아이고 이제 또 내년 총선이 한 10개월 남았나요? 의원님들은 이제 또 한 10개월 언제쯤부터 이렇게 마음이 좀 바쁘세요? 벌써 다 시작했습니다. 벌써 다 시작하고 자기 최선을 위해서 열심히 다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님들은 지역구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거겠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 아무래도 그 국회에서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지역 주민 돌면서 여러 불만 해소하고 저는 뭐 1, 3주 민원을 나오고 운영해요. 지난주는 보니까 토요일 날 하는데 한 20팀이 오더라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보통 15에서 20팀 옵니다. 뭐 그런 걸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자기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 또 방송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요즘에 참 방송에 그 계속 나오시잖아요. 강적들인가요? 뭐 강적도 나오고. 그거 거의 고정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잘하셔서. 방송은 어떠세요? 방송 뭐 경험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방송 재밌죠.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 총선 저희도 이제 그 국회 모습을 보면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뭐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게 확실히 국회의원 인원이 중요하더군요. 보니까. 그 법안은 제적인 과반수로 전부 통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안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우주 항공천 만들겠다. 그 특별법을 만들어 우리한테 왔습니다. 여당이 심의를 안 해주고 의결을 안 해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AI법이라든지 기타 개혁 조치를 하려고 다양하게 국회에다 내놨는데 뭐 지금 저 앞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120건 이상 내놨는데 통과된 거는 10건, 15건. 그거는 개혁에 별로 관계없는 개혁 관련해는 거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답답한 거죠. 예전에 뭐 저희 당이 야당일 때 이때 보면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런 거는 가능한 합의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해도 너무한다. 답답할 때가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또 개혁해서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형세는 뭐 엊그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막 팡팡합니다. 여야가 팡팡한 입장이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석인데 저희 당이 17석, 13%. 그렇게 87%가 민주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우리 당은 13%밖에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그렇다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그러니까 우리 당이 막 가만히 택도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서는 그 우리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한 가반은 저희들 좀 밀어주셔가지고 정말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법안 하나가 예산 하나가 제대로 통과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도 답답한 게 국힘 잘한다, 민주당 잘못한다, 뭐 국힘 잘못한다, 민주당 잘한다가 아니고 어디가 더 잘못해?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하는데 여기 더 잘못해. 둘 다 잘못. 그래서 거기가 싫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어떻게 좀 고쳐질 수 있을까요? 좀 이제 국민들께서도 정치인들이 하도 싸우고 또 하는 말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니까 요새 실정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세심하게
본인한테 관련된 일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면 어느 당이 더 열심히 또 하고 있는지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 당 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관점에서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죠. 오늘 마무리하면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당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서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에 더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용의 오늘 열심히 뛰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